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지난 모비스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며 연패를 끊었다. 13경기 9승으로 리그 선두를 유지하며 시즌 초반 돌풍의 중심에 서 있다. 전력 구성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팀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브라이언트, 워싱턴, 아반도 외국인 3인방이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다. 변준영과 박지훈이 리그 정상급 가드라인을 구축하며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국내 자원들의 분전이 돋보이고 벤치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고 하프코트 수비에서도 밸런스가 뛰어나다. 직전 경기에서 공격 효율이 떨어졌지만 빠르게 리듬을 되찾을 기세다. 1라운드부터 확실한 경기력 향상을 보이며 우승 후보로 재평가받고 있다. 홈에서의 응집력과 체력 우위까지 감안하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DB는 최근 KT전에서 1점 차로 패하며 연승이 멈췄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다. 앨런슨이 24.11리바로 분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13경기 8승을 거두며 리그 3위에 올라 전반적으로 꾸준한 흐름을 유지 중이다. 앨런슨은 빠르게 KBL 리듬에 적응했고 아시아 쿼터 알바노는 리그 최고 수준이다. 국내 선수진 역시 강상재를 중심으로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속공 전환이 날카롭고 수비 리바운드 이후 빠른 공격이 팀의 강점이다. 다만 클러치 구간에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점은 숙제다. 전반적으로 팀 조직력은 준수하나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전까지의 상승세는 인상적이지만 원정에서는 리듬이 다소 떨어진다. 홈팀에 비해 일정 부담이 있는 것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팀 모두 시즌 초반 흐름이 좋아 상위권 다툼이 치열하다. DB의 상승세가 돋보이지만 홈 이점과 짜임새 면에서는 정관장이 근소하게 앞선다. 정관장은 국내외 선수들의 밸런스가 잘 맞고 수비 전환 속도도 한층 안정적이다. DB는 탄탄한 전력을 갖췄지만 클러치 결정력과 체력 분배에서 아쉬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접전이 예상되지만 흐름을 끝까지 유지할 팀은 정관장이다. 두 번째 경기 고양 손호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손호는 최근 KT전 패배로 2연패를 벗어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나이트와 캔바오가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지만 팀 전체의 완성도는 낮다. 13경기 4승에 그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경기력 기복이 크다. 이정현이 분전하고 있으나 국내 선수들의 득점 분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빅3의 지원이 부족해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전술적으로는 하프코트 오펜스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수비 로테이션도 불안하다. 클러치 구간에서 턴오버가 많고 경기 후반 리바운드 경쟁력이 약화된다. 부상으로 이재도와 김진유가 빠져 뎁스가 얇아진 점도 문제다. 홈에서는 초반 기세가 좋지만 후반 체력 저하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결국 빅3의 국내 자원들의 활약 여부가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가스공사는 최근 2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퍼킨스가 32.14리바로 대체 외인 이상의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다. 벨랑겔이 백코트에서 안정적인 조율을 해주며 팀 공격의 중심을 잡는다. 3승 10패로 여전히 최하위권이지만 최근 흐름은 확실히 좋아졌다. 수비 로테이션이 개선됐고 세컨드 유닛의 활동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빠른 트랜지션으로 리듬을 만들어내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 선수들의 공격 분담도 서서히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팀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살아나고 리바운드 집중력도 향상됐다. 하루의 추가 휴식으로 체력에서도 이점을 가진다.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두 팀 모두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분위기는 다르다. 손호는 여전히 기복이 크고 국내 자원들의 공백이 크다. 반면 가스공사는 퍼킨스 중심으로 팀 밸런스를 잡으며 상승세를 탔다. 최근 경기력과 체력 여건까지 고려하면 가스공사가 한 발 앞선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지만
결정적인 순간 완성도가 높은 쪽은 가스공사다. 세 번째 경기 OK금융그룹 대 현대캐피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즌 2승 4패로 부진한 출발을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직전 대한항공전에서 연패를 끊지 못하고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디미트로프와 오데이의 득점력이 불안정하며 용병 의존도가 심한 상황이다. 국내 선수들의 리시브와 디그 효율이 떨어져 세컨드 전개가 어렵다.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 상대 수비가 쉽게 읽는 장면이 잦다. 연패가 이어지며 팀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리듬이 끊겨 있다. 세트 초반 집중력은 좋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이 흔들린다. 수비 라인의 커뮤니케이션 부족도 여전한 약점으로 남아있다. 홈 이점이 있긴 하지만 상위권 팀 상대로 버티기엔 전력이 부족하다. 결국 용병의 폭발적인 활약 외에는 반전 요소가 마땅치 않다. 현대캐피탈은 4승 1패로 시즌 초반 안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연패 없이 리듬을 유지했다. 레오와 허수봉의 쌍포는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의 화력을 자랑한다. 세터 활승빈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대체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 중이다. 리시브 효율과 중앙 속공 완성도가 높아 전체적인 공격 흐름이 매끄럽다. 블로킹 라인도 탄탄해 상대의 중앙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조직적인 수비와 리턴 상황 처리 능력에서 리그 내 손꼽히는 수준이다. 경기 후반 집중력이 탁월하며 클러치 세트에서의 마무리가 강점이다.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 안정감이 크다. 디펜딩 챔피언다운 완성도로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현대캐피탈은 객관적인 전력과 경기력 모두에서 우세하다. OK저축은행은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현대의 수비를 뚫기 어렵다. 레오 허수봉 쌍포의 화력 차이는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는 세트마다 집중력 유지가 뛰어나고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다. OK저축은행이 버티기보단 셧아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흥국생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6경기 4승 2패로 시즌 초반 깜짝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조이가 복귀 후 빠르게 팀 중심을 잡으며 공격 효율을 끌어올렸다. 시마무라의 안정적인 리시브와 세터 라인의 호흡도 좋아졌다.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한층 성장하며 경기 운영이 여유로워졌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 공격 루트가 막히며 올 시즌 최저 득점을 기록했다. 한 경기 내에서의 집중력 기복이 여전한 문제로 꼽힌다. 블로킹 라인의 높이가 낮아 상대의 강한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조이가 고립될 경우 공격 루트가 단절되는 단점이 드러난다.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강팀 상대로는 경험 부족이 변수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며 경기 내 리듬 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6경기 2승 4패로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레베카가 34점을 폭발시키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김연경의 은퇴로 전력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팀 짜임새는 준수하다. 세터 이고은의 부상 공백은 뼈아프지만 대체 자원들이 점차 적응 중이다. 중앙 속공과 좌우 분산 공격이 살아나며 경기 템포가 빨라지고 있다. 수비 전환과 커버 플레이에서 이전보다 안정감이 생겼다. 레베카와 옐레나의 공존이 점차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팀 사기와 집중력이 회복되며 리그 초반보다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다.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리듬이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경험과 전력 모두에서 여전히 페퍼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페퍼저축은행이 초반 돌풍을 일으켰지만 최근 경기력은 하락세다. 흥국생명은 중심을 다시 잡았고 주포들의 리듬이 살아났다. 양팀 모두 세터 라인의 완성도가 변수지만 전력의 깊이는 흥국이 앞선다. 페퍼는 조이 의존도가 높고 블로킹 밸런스가 부족하다. 결국 경기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흥국생명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태국 대 싱가포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태국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한다. 사라쳇의 오프 더 볼 무브가 날카로워 상대 수비 간격을 찌르는 침투 타이밍이 일품이다. 차이댓은 볼을 잡은 뒤 빠르게 측면으로 벌리며 세컨드 지역에서 연계 공간을 창출한다. 아르비라인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하프 스페이스로의 볼 배급이 유연하다. 빌드업 라인이 안정적이고 짧은 패스로 전환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공격 시 전방 삼각 편대의 위치 선정이 정교하고 타이밍이 맞을 때는 순식간에 슈팅 각도를 만든다.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이 활발하며 중앙 침투와 동시에 볼 간격 조절이 매끄럽다. 수비에서도 미드라인 압박이 강하며 역습 상황에서도 빠르게 리커버리하는 장점을 보인다.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을 즉시 공략하는 전술적 일관성이 돋보인다. 결국 태국은 세밀한 패스 전개와 전방 압박의 균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는 4-3-1-2 형태로 라인을 세우지만 수비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았다. 라인 유지가 지나치게 높아 상대 침투에 뒷공간이 크게 노출된다. 송이영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볼이 끊기며 공격 리듬이 자주 끊긴다. 빈판디 아흐마드는 측면 전환을 활용하려 하지만 패스 템포가 느려 역습에 약하다. 샤이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선에서 균형을 잡지만 주변 지원이 없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이 벌어져 커버 타이밍이 어긋난다. 세컨드볼 싸움에서 반박자씩 늦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문제가 심화된다. 뒷공간 커버가 미흡하고 상대 롱패스에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공격 전개 시에도 전방 압박을 견디지 못해 롱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태국의 조직적인 점유 전개와 싱가포르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이 맞붙는 양상이다. 태국은 사라체 차이된 라인을 중심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높은 라인 유지로 인해 압박 해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흐름이 빠르게 태국 쪽으로 기울며 점유율과 세컨드볼 싸움 모두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싱가포르가 역습으로 한두 번 위협할 수는 있겠으나 안정감은 확실히 태국 쪽에 있다.